먼저 슈만입니다.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슈만이고요.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전 1810년에 태어났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낭만파 작곡가로 알고 있는 작곡가들이 정말 아주 집약적으로 태어났습니다. 1809년에 멘델소른이 태어났고요. 10년에 슈만 그리고 쇼팡, 쇼팡하고 슈만은 동갑입니다. 슈만, 쇼팡 태어났고 11년에 리스트가 태어났고 대단하죠? 다 붙어가지고 그 다음에 1년 뛰어서 13년에 이태리와 독일의 오페라계의 거장 베르디와 바그너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난 시대였죠. 그리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가 자기 아들을 사자가 붙은 직업을 갖게 하려는 것은 예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슈만의 아버지도 슈만을 판사를 시키려고 그렇게 예술적 재능을 보인 슈만을 무시하고 법대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라이프치히 대학 법대로 슈만은 진학을 했는데 매일 음대만 가서 강의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그 라이프치히 음대 워낙 또 좋은 학교이기도 하고 거기는 프리드리히 비크라는 아주 훌륭한 작곡가 교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강의를 듣는데 매일 이상한 학생이 하나 와 있으니까요. 비크 교수가 강의가 끝나고 나서 부릅니다. 슈만이었죠 물론. 그래서 자네 왜 이렇게 듣나 했더니 자기 뭐 어느 학교에 있는데 사실 음악이 좋아서 그런다. 그래서 뭐 몇 가지 테스트를 했겠죠. 피아노 치는 거, 그다음에 작곡. 테스트 해봤더니 자기가 이때까지 봤던 어떤 학생보다 우수한 겁니다. 그래서 그 비크 교수가 슈만의 어머니한테 마침 또 그 슈만이 대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강하게 반대하는 분은 없어졌고 어머니가 이제 그래도 판사를 해라 그랬는데 비크 교수가 그 어머니한테 아주 장문의 아주 명문 편지를 씁니다. 그래가지고 당신의 아들을 음악을 안 시키면 이것은 독일의 음악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음악사에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른 일이 될 거다라고 해서 어머니가 마음을 바꾸고 이제 슈만은 이제 너는 이제 음악 공부를 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뭐 누구의 제자가 된다 그럼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서 레슨 받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 선생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거였습니다. 누구의 진정한 제자가 된다는 거는 그야말로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면서 공부를 가르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비크 교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되죠. 20살의 슈만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음악을 자기 마음대로 못했는데 부모님의 반대 때문에 이제 음악을 완전히 그 허락을 받고 정말 좋은 비크 교수 밑에서 음악을 한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슈만으로서는 행복했겠죠. 무지하게 피아노 열심히 치고 정말 뭐 남들 피아노 한 5시간 정도 친다면 이 사람은 14시간 쳤다고 합니다. 정말 이 사람 원래 그 작곡가 되려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 했고 정말 엄청난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 했던 사람인데 여러분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를 보면 슈만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마 기억나시면 피아니스트가 되고자 했으나 무리한 손 연습으로 인한 부상 때문에 작곡가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피아노 연습을 엄청나게 하다가 보니까 근데 도대체 얼마나 피아노 연습을 하면 손가락이 부상이 될까 하고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피아노과 학생들도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냥 무리한 연습으로 인한 부상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간단히 어떤 부상을 당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 손을 움직이는 근육은 크게 세 줄기입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움직이는 근육은 엄지손가락부터 시작해서 어깨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엄지는 굉장히 쉽게 움직일 수 있죠. 또 둘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가 갑니다. 근데 3, 4, 5번 손가락은 여기서 W자로 만나서 하나가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리키라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여기 맥도날드 어디 있죠? 그럼 저기 아니면 여기 이렇게 얘기하지 넷째 손가락으로 여기 하는 사람은 아무도 이게 바로 증명입니다. 3, 4, 5번은 묶여져 있기 때문에 3, 4, 5번을 한꺼번에 내는 건 쉬워도 3번만 계속 움직이는 것 좀 땡기고 5번도 좀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건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형사들이 죄수를 호송할 때 양쪽에서 팔짱 딱 끼면 가운데 있는 그 범인이야 뭐 옴짝달짝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사들도 불편하죠. 자기들이 양쪽에서 붙잡고 있지만. 그래서 1번, 2번하고 3, 4, 5번이 힘이 똑같은 건데 그건 뭐 지금 당장 여러분 증명해봐서 아실 거 아닙니까? 2번 확 나가죠. 1번 나가는데 4번은 안 나갑니다. 그것만 해도 이거 완전한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시대에는 그런 해부학이 발달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손의 근육의 구조가 그렇게 됐다는 걸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슈만은 사실 20세기에도 그런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피아노 치러 가면 학원 선생님들이 1번 도도도도 레레레레 미미 파파 너 파가 이렇게 약하니? 너 연습 좀 해야겠다. 그막 이게 안 되죠. 레레레레는 돼도 도도도도 레레레레 미미미미 파파파파 이렇게 됩니다. 그럼 너 연습 좀 많이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아직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슈만은 그래가지고 이 넷째 손가락이 자기가 이거는 어쩔 수밖에 없는 근육의 구조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자기는 전 세계에서 제일 넷째 손가락이 강한 피아니스트가 되려고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연습하다 여기 근육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아침 그냥 손이 너덜너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피아노를 칠 수가 없죠. 그냥 건반 닿으면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슈만이 그게 24살 때였는데요. 그러니까 그 행복한 시간 2, 3년, 3, 4년을 지나고 나서 그 손가락 부상당하고서 뭐 엄청나게 슈만이 이 손가락을 치료하려고 온갖 방법, 나중엔 마녀까지 찾아갑니다. 이거를 치료하려고 그게 책 한 권입니다. 슈만이 어떻게 이걸 치료하려고 노력했나. 그러다 결국 이제 작곡으로 돌리는데 20살에 처음 비크 교수 집으로 들어갔을 때 그 비크 교수에는 클라라라는 아주 어린 11살 딸이 있었습니다. 뭐 상대가 안 되죠. 20살하고 11살이니까 어린애로 봤겠죠. 그렇지만 세월이 흘러서 24살, 15살 그럼 조금 달라지고요. 27살, 28살, 19살 이러면 완전히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둘이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클라라 슈만은 그 당시 분위기가 여류 작곡가라는 것을 인정 못하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이 사회활동, 특히 피아니스트로 또는 작곡가로서 활동한다는 것은 거의 생각할 수가 없는 아주 남성 위주의 사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라 슈만은 대단한 피아니스트였고 정말 엄청난 천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재적이고 재능 있고 이쁘고 이런 사람은 슈만한데 완전 슈만이 그 머리가 굉장히 아주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음악도 좋았지만 이 사람의 문장 솜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음악 잡지도 발간하고 하여간 뭐 여러 가지 음악 외에도 많은 일을 하는데 슈만이 손가락 부상만 안 당했다면 그냥 한갓 피아니스트로서만 끝냈을 것을 역사적으로 보면 다행히 손가락 부상이 되어서 작곡가의 길을 걷지 않게 됐나 합니다. 그래서 슈만이 뭐 클라라하고 사랑 얘기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테니까 여기서 생략하고요. 그래서 슈만이 1840년에 결혼을 합니다. 클라라 슈만 21살 그리고 슈만이 30살 때 결혼해서 딱 12년 행복하게 삽니다. 30살 때부터 40살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42살 때 정신 이제 착란이 오기 시작해서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4년 동안 정신병원에 있다가 정신병원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너무 천재고 너무 감정이 기복이 심하고 완전 천재, 음악적인 천재였기 때문에 비크 교수도 슈만이 엄청난 천재라는 건 알았지만 자기 딸을 맡길 만한 남자는 아니었으니까 그렇게 반대를 했겠죠. 그렇지만 뭐 클라라 슈만은 그 12년 동안 정말 행복하게 살았고요. 기록에 보면 자녀를 12년 동안에 8명을 낳았다고. 근데 그 8명을 다 키우면서 그 연주 활동을 하는 클라라의 얘기는 나중에 여러분들 클라라 슈만 전기하면 꼭 읽어보십시오. 거의 초인적인 원더우먼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훌륭한 연주를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슈만의 작품은 완전히 클라라를 위한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작품도 슈만이 39살 때 크리스마스 때 자기의 부인인 클라라를 위해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작곡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지 9년 후에 자기 와이프를 위해서 사랑의 선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로망스입니다. 세계의 로망스. 그래서 곡이 그렇게 막 로망스라고 해서 질질 이렇게 쳐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 프로그램에 보시면 1악장은 니트 슈넬, 2악장은 아인파흐 이니 그리고 다시 3악장은 니트 슈넬입니다. 혹시 독일어가 제2외국어가 아니신 분을 위해서 니트 슈넬은 빠르지 않게입니다. 그러니까 곡이 느린 건 아니지만 너무 빠르지 않게 하려는 거고요. 아인파흐는 둘째 악장은 단순하게 그러면서도 감정 속 안에 있는 감정을 깊이 담아서
그리고 세 번째 악장은 다시 니트 슈넬로 붙여져 있습니다. 원래 오보에 곡인데요. 오보에와 피아노를 위한 곡이지만 클라리넷, 무슨 비올라, 바이올린, 플룻 여러 악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멜로디가 아름다운 악장이, 워낙 멜로디가 아름다운 곡이기 때문이죠. 자, 오늘 첫 곡 이런 멋진 슈만이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작곡한 39살 때 작곡한 세계의 사랑의 연가, 로망스 세 곡 감상하시겠습니다.